여러분, 혹시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고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노를 수시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면서 느끼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분노를 해결하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나르는요,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요, 상대의 감정을 건드는 걸 잘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요, 관철시키려고 들어요. 그래서 나르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력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기가 쉬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분노를 적절하게 처리하지를 못해요. 게다가 분노가 자기 삶의 다른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잘 인식하지 못하죠. 분노에 대한 또 다른 영상을 올려놨어요. 참고해 주세요. 나르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처리 방법을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택지는요, 분노 폭발하기예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는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죠. 나르와 갈등이 생기면요,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가 되면서요, 과격해지기가 쉬워요. 어떤 남편의 하소연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내는 저와 생각이 어긋날 때면요, 저의 아주 자그마한 잘못에도요,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죠. 어떨 땐 제 성격을 두고요, 하나부터 10까지 공격을 해대기도 해요. 차분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요, 오로지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관철시키려는 아내의 태도에요, 분노가 끓어오르죠.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어느새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요, 미친 듯이 아내를 비난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해요. 만일 우리가 이 남편처럼 분노 폭발을 선택하게 된다면요, 상대를 제압하려는 나르와 우리가 닮은 꼴이 되고 말아요. 두 번째 선택지는 분노 포기하기예요. 나르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상대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려 들죠. 이런 나르를 참을 수 없어서요, 종종 분노를 폭발시켜 보지만 별 소용이 없음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분노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쪽을 택하게 되죠. 이렇게 억압된 분노는요, 우울이나 불안, 냉소적인 태도, 증오심 등으로 변해서요, 우리 내면에 쌓이게 돼요. 비가 오면 지붕의 미세한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벽을 타고 흐르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억압된 우리의 분노도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격의 다른 영역으로 스며들어서요,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분노 처리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선택지는요, 분노를 숨기는 거예요. 분노 숨기기를요, 다른 말로 하면 수동 공격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대화를 거부하거나 접촉을 피하거나 등 뒤에서 흉보기, 비꼬기와 같은 것들을 말하죠. 이런 방법은요,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또 그렇게요, 분노를 숨기는 방식으로 나르를 대하게 되면요, 나르가 눈치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요, 분노를 폭발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서 나르를 비난하고 창피를 줄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수동적인 방식은요, 결국 나르의 장단에 놀아나는 꼴이 된답니다. 나르는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 역시 그렇게 나쁘게 구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분노를 당당히 꺼내놓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죠. 분노를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건요, 공격적인 분노 표출과는 달라요. 분노를 당당히 꺼내놓는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요점을 명확히 말하고요, 상대가 싫어하더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뜻해요.
또 반발이 있더라도요, 나르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요. 불편한 문제일지라도요, 덮어두지 말고 즉시 표현하거나 가타부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분노를 단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요, 목청을 높이면서요, 상대를 설득하려고 지나치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들이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호함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나르가요, 우리를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들거나 억지를 부리면요, 단호한 자세로 분노를 처리하기보다는요,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출해버리고 싶어지니까요. 게다가 우리의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고요, 울음을 터뜨리거나 뛰쳐나가는 행동을 통해서요, 죄책감을 던져주면서 우리의 결심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선택하고 침착하게 말해야 해요. 우리의 목적은 나르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데 있으니까요. 단 이때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잊지 말자고요. 분노를 처리하는 5번째 선택지는요, 분노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단호하게 꺼내놓는다 할지라도요, 긴장과 좌절감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르는 여전히요, 비판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거니까요. 그러니 나르의 성격을요, 완전히 이해할 수도 또 수용할 수도 없다는 걸 그냥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분노를 놓아버리자고요. 분노를 놓아버리는 데는요, 다음과 같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는요, 논쟁 속에서 내 입장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적당한 선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정 싸움이 완전히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요, 다른 목표를 추구해 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요, 내 안의 분노를 놓아버리면요, 시시비비를 가리려던 마음이 멈추고요, 감정적으로 덜 얽힐 수 있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되면요, 나르의 일로 고민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지금까지 나르 때문에 생기는 분노를 처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방법 중에서요, 분노 놓아버리기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날마다 대면해야 되는 엄마나 아내나 남편, 형제자매, 그리고 직장 동료가 나르라면요, 수시로 내 안에 꿈틀대는 그 나르를 향한 분노를요, 그냥 놓아버리고 풀어버리고 던져버리기가 어디 쉬울까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럴지라도 바람직한 지향점이 보인다면요, 서서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죠. 버겁더라도 나르로 인한 분노를요, 처리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